네, 안녕하세요. 화양이 아빠입니다. 암호화폐 용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요즘 강좌도 만들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있는 화양이 아빠입니다. 노래는 연습 중이니까 조만간 할게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블로그 제 앞에 소개를 조금 바뀐 게 있어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이 용어 강좌랑 뭐 뉴스도 있고 시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좌를 만들었던 목적 중에 하나도 뉴스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해보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틀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뉴스 기사가 있으니까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뉴스 용어랑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리브라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리브라를 써놓은 글과 함께 어떤 글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혹시 용어 공부랑 뉴스랑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이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잡소리는 최대한 줄여야 돼요. 진짜 매번 하고 느끼지만 네, 기초 강좌 다섯 번째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이죠. 네, 넘어가라. 오케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남아있던 용어가 ICO 쪽에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거 정리를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볼게요. 51번 ICO 관련 용어 퍼스널 캡과 미니멀 캡. ICO 투자해보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쉬워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퍼스널 캡.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개인이 얼마까지 살 수 있다. 이 코인 뭐 어제 얘기한 하드캡, 소프트캡 중에서 개인이 얼마까지 살 수 있다. 인당 몇 개까지 코인을 얻을 수 있다. 퍼스널 캡. 미니멀 캡은 여기 참여해야 되는 최소 금액. 이만큼은 사야 된다. 참여하려면. 그게 퍼스널 캡과 미니멀 캡입니다. 쉽죠? 이거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자, 다음. 52번. 이것도 ICO 관련 용어기도 하고 코인 토큰 관련 용어기도 한데요. 보통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싸게 사는 대신 이 토큰을 좀 오래도록 가지고 있어라. 너네 싸게 받은 코인을 빨리 풀어버리면 시장이 깨지지 않겠냐.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에어드랍 코인에 대한 락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두는 게 락업이에요. 풀려버리면 시중에 유통이 돼버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거 락업. 락업을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토큰번, 코인번이라고도 하고 토큰번이라고도 하고 소각이에요, 소각. 그래서 100만 개, 1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50만 개 소각, 100만 개 소각.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코인이 어, 이더리움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더 이상 쓸지 못하게 빠뜨리는 거니까 토큰번은 약간 뭐 호재의 성격도 있지만 최근에 상태를 보자면 너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호재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세 조사의 의미가 더 크고 실제로라면 소각을 하면 안 되죠. 뭐 예정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소각할 이유는 없죠. 제대로 돌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소각 자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작전상 호재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 심화 강좌에 있는 내용을 같이 섞어서 할 건데요. 조금 고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고급이지만 비슷할 겁니다 아마. 예. 코인 번은 토큰을 태우는 것, 코인 락업은 재단에서 컨트랙트를 통해서 코인을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코인번을 악용해서 덤핑 펌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예. 이 코인번을 하게 되면은 이 이더리움 소각 주소로 보통 넣어서 사용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0x 0000000 데드 이게 이더리움 주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소는 프라이빗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빗 키가 있어서 퍼블릭 키랑 만나서 그걸 조합해서 이제 지갑에 접속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아무도 프라이빗 키를 모르니까 접속이 안 되니까 소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쓴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보이기는 한데 이게 삭제됐다는 게 보이기는 한데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토큰 엄청 많아요. 네.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가면 엄청 많아요. 보면 숫자만 봐도 아시겠죠? 몇 이더냐, 뭐 만 이더, 여기 토큰만 봐도 여기 엄청 많아요. 이런 종류의 코인이 A부터 시작해가지고 B, 예, 번 어드레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번 어드레스 일로 보내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각자의 코인이고 뭐 가치가 있던 없던 코인이지만 소각을 하기로 하고 이 번 어드레스로 보내버리면 꺼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누군가 찾아낸다고 완전 떼돈 벌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여기다가 보낸다. 그래서 토큰 소각은 이 특정 주소로 보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토큰 소각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본 거로는 저도 프로그램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토큰 소각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다른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코인 락업은 시장에 풀리지 않게 뭐 기간을 두고 묶어두는 것, 토큰 번은 뭐 소각 주소로 날리는 것, 사용을 못하게. 이게 토큰 번입니다. 네, 불장과 베어장, 불마켓, 베어마켓. 불은 진짜 우리가 뭐 불마켓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이 진짜 영어로 황소입니다. 황소. 그 월가 앞쪽에 월스트리트 앞쪽에 있는 동상이 황소 동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황소가 사전적으로 황소를 뜻하고 이게 호황장, 약간 힘이 세고 막 그런 걸 호황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말은 베어마켓, 곰이죠. 왜 곰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곰이 좀 약한가요? 곰도 센데? 아무튼 황소랑 곰이랑 반대말로 해서 불마켓은 상승장, 베어마켓은 하락장, 뭐 불장이라고 해야죠. 베어장이라고는 잘 안 하더라. 하락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마켓과 베어마켓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설명해요. 곰은 올라가고, 곰이 아니고 이게 뭐냐, 황소는 올라가고 곰은 떨어진다.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펌프와 덤프. 오늘은 약간 용어들이 뭐라 그러지? 코인 은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 영어 사전 단어 그대로입니다. 올린다, 솟구친다. 덤프, 버립니다. 덤핑한다. 우리 뭐 덤핑은 많이 쓰죠. 펌핑도 많이 쓰죠. 뭐 펌프로 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의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가격이 급상승하는 걸 펌핑, 가격이 급하락하는 걸 덤핑 시킨다, 펌핑이다, 덤핑이다, 펌프, 덤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 이게 펌프하죠. 5달러에서 15달러로, 15달러에서 3달러로 내립니다. 펌프 앤 덤프. 작전 세력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펌핑, 덤핑.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쉽게 넘어가네요.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뒤쪽에 조금 있어요. 자, 제네시스 블록. 제네시스 블록은 모든 코인들의 0번째 또 혹은 첫 번째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네시스 블록. 제네시스 블록에는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었죠. 여기다가 뭔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심화 용어에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쓰면서 기본 용어를 다 정리를 했고 여기다가 확장된 것들은 심화 용어에 자세한 좀 깊은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할 거지만 일단 제네시스 블록. 자, 제네시스 블록을 볼게요. 오케이. 제네시스 블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첫 번째 블록. 보통 비트코인 블록을 많이 얘기하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Times
뭐야 이거 갑자기 읽을 수가 없어. 제뉴얼 2월 3일 제뉴얼 페브ruary 디셈버 뭐야 아무튼 1월 3일 2009년 영어로 베스트셀러 뭐 한글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이씨 갑자기 읽으려 그러면 영어 좀 하는데 읽으려 그러면 안 되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글로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 은행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둔 재무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브프라임 설명을 하면서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왜 비트코인을 창시하게 됐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거죠. 백서를 쓴 게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 비트코인, 이 백서 9장짜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서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실제로 제네시스 블록 0번째 블록 높이 0짜리 제가 눌러볼게요. 있나 없나?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봐야죠. 이건 수정도 못해요. 트랜잭션에 찍혀 있는 거라서. 자, 조회가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잘랐는데 뭐 이어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재밌어요. 여기 보면 자 진짜 블록이 넘버가 0번입니다. 0번이고 트랜잭션은 이렇고,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가 처음 만든 블록이에요. 신기하죠? 하이트 높이 0. 지금은 아마 1800만 번째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컨펌이 63만 6900대 지났고, 뭐 사이즈 나오고, 그리고 블록 보상은 50개. 그 당시는 50개였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를 지나면서 줄어든 거고 50개고요. 수수료는 0.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챌린저 오브 브링크 오브 베일드 포 뱅크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둔 재무장관, 그게 비트코인 0번째 블록에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할 수 있어서 이건 누구도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게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네시스 블록이에요. 신기한가요? 신기하지 않은가? 네. 그 다음에 볼 거는 반감기예요. 반감기. 이거는 요즘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얼마 전에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반감기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쓰이는데 비트코인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벤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것. 처음에 아까 비트코인 첫 번째 블럭에서는 50BTC가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4년에 한 번씩 줄어가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반감기 이 정리를 볼게요. 반감기는 21만 번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반으로 보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탄생한 2009년 이후에 4년마다 반감기가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탄생을 2009년에 했으니까 12년도까지 아까 50BTC였죠. 근데 2020년 올해 12.25로 하다가 이제 12.25까지 캐다가 현재 상태는 6.25예요. 6.25. 많이 줄었죠. 이 당시 비교하면은 상당히 뭐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가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예상으로는 뭐 2140년인데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줄어가요. 2100만 개까지 계속 보상이 줄면서 비트코인이 보상이 됩니다. 네. 반감기예요. 그냥 반감기는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상태는 최근에 반감기를 겪으면서 보상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말은 똑같이 컴퓨터 능력을 100이라고 지금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12.5개의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000만 원일 때 12개 반이 나왔는데 지금 똑같이 100을 넣으면은 6개 4분의 1개밖에 안 나오고 6.25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더 오르던가 아니면 컴퓨터 파워가 좀 줄든가 뭐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반감기는 이 비트코인 가격과 뭐 해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크게 이미 지나서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채굴자들은 가격 뭐 마찬가지겠지만 채굴자들이나 투자자들 모두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이제 가파른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까지 봤습니다. 네, 지네시스 블록, 이거 정리만 할게요. 지네시스 블록, 가장 첫 번째 블록이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에 의해서. 반감기는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주는 그걸 반감기라고 하고, 2020년에 지나서 현재 6.25개 BTC가 나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뭐 코인 하시는 분들 궁금하겠지만 이 질문에서 궁금하신 분 있나요?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2140년이 돼서 아니면 더 빠르게 됐든 끝나요. 끝나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뭐 간단하게 2140년까지 내가 살 수도 없지만 일단 채굴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 수치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블록을 채굴한 대가로 보상을 받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25개 6.25개랑 전송 수수료가 있어요. 그 안에 전송을 할 때마다 우리 수수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채굴자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수익은 블록체인 보상과 전송 수수료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만약에 채굴된 블록체인에서 보상이 없더라도 채굴 수수료가 높다면 기계를 돌리고도 남는 수준이라면 그냥 돌릴 수 있겠죠? 이거 끝나지는 않아요.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뭐 희소 가치가 올라가고 많이 사용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보상이 없더라도 전송 수수료 가지고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예상치입니다. 제가 이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볼게요. 여기는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는 btc.com 채굴 정보입니다. 블록 정보를 찾아보는 건데 보면 최근 블록 보면 지금 635,999번째 블록을 지나고 있네요. 아까 봤던 게 사토시의 0번째 블록이죠. 그러니까 635,999개 블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채굴점 BTC 여보세요? 보상이 보면은 이쪽 쭉 이거 안돼 너 왜 못 그리니? 오케이.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반감기를 통해서 6.25개라고 그랬는데 얘는 6.25개가 아니잖아요. 보면 얘가 6.25에 가장 가깝네. 네, 맞아요. 설명드린 것처럼 채굴자들은 보상 수수료까지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6.25개는 채굴자들이 블록 보상으로 받는 거고 그 나머지 수치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을 채굴한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어떤 블록을 채굴하면 좀 적게 가져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블록 사이즈가 작은 거 보니까 거래 내역이 적게 담겼네요. 적게 담겼고 그러니까 보상도 6.25개니까 0.04 뭐 8 정도 BTC를 추가 수수료로 가져간 거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져갔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많이 담긴 거예요.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보상으로 나오는 6.25개 플러스 알파가 거래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뭐 거래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가속하거나 이렇게 추가로 내면 빨리 가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더라도 전송 수수료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난이도가 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머리 아픈 거 오래 쌓아봤자 기억도 안 나고. 네,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은 10분에 1개씩 블록이 생성되도록 지금은 이제 채굴기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해시값을 찾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하고 난이도가 뭘 나타내는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복잡해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네, 블록체인.com이라는 사이트의 네트워크 난이도입니다. 여기 보면 일자별로 계속 나와요. 보면은 이거 2019년이죠. 19년도부터 7.935T T가 난이도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해시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2016개의 블록을 2주 정도에 걸쳐서 채굴을 하는데 그때마다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생성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거는 채굴기 대수, 채굴기 총합, 해시레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난이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 설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블록체인을 위한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상대적인 척도다. 그래서 뭐 채시레이트랑도 연관이 있고 채굴기랑도 연관이 있고 하니까 보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난이도는. 그죠? 이렇게 기존 대비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죠. 어려우면 잠 못 잡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0분에 1개씩 블록,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몇 개의 블록이 되는지,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나오고, 일단은 채굴 장비가 푸는 수학 문제 어려운 정도다. 이때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8번 스마트 컨트랙터. 이것도 제가 소스 코드를 보고 설명하기에는 제 실력이 좀 딸리고 뭔지만 이해하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디지털로 작성이 돼서 특정 조건이 되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코드화 시켜 놓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덱을 위에 올리고자 하는 플랫폼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면 뭐 플랫폼 코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블록체인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특정 조건 만족 시 계약 내용을 실행한다. 그냥 간단한 예만 이해하면 돼요. 뭐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코인으로 주는데 뭐 25일날 32더를 급여로 준다. 그러면 매달 30일날 32더가 매달 25일날 32더가 급여로 나갈 수 있게끔 계약이 짜여진 거잖아요. 그럼 매달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계약인데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더 스캔에서 찾아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기로는 저는 코드쟁이가 아니라 무리여서 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더리움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 왔습니다. 화이팅 힘냅시다. 내가 힘내야 되나? EA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요즘은 잘 언급이 안 돼요. 희한하게 EA가 참 많이 언급이 되긴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가입한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아마 언급이 좀 덜 되는 이유는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일 거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더리움 EA는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 회사나 쓰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아요. 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조사했을 때 삼성, SKT, 법무법인 세운 등이 있고 그리고 제가 찾아놓은 거로 보시면 기사도 있어요. 보면 짜잔 LG CNS, 이더리움 연합, 이더리움 기업연합 EA에 가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까 뭐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뭐 기사도 제가 찾아놓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유명한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EA를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더리움 퍼블릭 이더리움을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술 자체를 프라이빗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이 기업들이 이에 있다고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무조건 쓴다 이건 아니니까 그건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도 있어요. 삼성도 있고 법무법인들도 있어요. EA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아까 이 예시를 준비하다 들어갔는데 삼성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제가 못 찾는 건지. 여기 보면 이 명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여요. A부터 적혀져 있는데 어디 여기 있다. 오 찾았다. LG CNS 눈에 딱 들어오네. 아까는 못 찾았는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특이한 기업들. 삼성은 빠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삼성이 빠졌다는 기사는 딱히 보지를 못해서 뭐 일단 그렇습니다. 뭐 우리 많이 아는 SC제일은행, 뭐 SC뱅크, 스탠다드 차타드. 아무튼 이게 EA 멤버입니다. 여기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연구하고 쓰고자 하는 기업들의 연합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더리움을 이 기업들이 다 쓴다,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 테더도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테더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달러를 지향하게 만든 코인이에요. 코인인데 1달러,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급 준비율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1달러, 그냥 테더는 1달러다. 왜냐면 우리가 환율을 계산하더라도 조금씩 변동이 있잖아요. 약간 뭐 1.1이라던가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뭐 지금 1,300원, 뭐 1,310원, 뭐 1,290원, 뭐 1,190원 이렇게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테더 같은 경우도 코인하고 연동되는 그런 암호화폐지만 1달러로 패깅되도록 만들어진 화폐예요. 기본적으로 테더는 그냥 1달러다 보시면 됩니다. 피아트 통화로 많이 사용되죠. 설명했지만 기축 통화로 거의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비트랑 테더, 뭐 이더랑 테더, 아니면 다른 코인이랑 테더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테더는 그냥 1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보면 테더 마크는 이렇게 생겼고 심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더는 근데 세 가지로 발행이 돼요.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이 되고 트론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TRC이고 옴니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위에서 이제 같이 돌아가는 옴니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 이더리움 위, 트론 위, 이 세 개 위에서 테더가 생성이 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테더의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테더사한테 입금이 된 만큼 테더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더사가 이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테더사도 그 자금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거 이상은 없더라고요. 대략 약 74%를 현금 및 증권 형태로 보관 중이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지급 준비율이 한 74% 정도 된다. 당장 우리 테더 다 반납시키면 74% 정도는 현금으로 바로 나온다. 나머지 것도 자기들이 뭐 채워놓겠죠. 이 74%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테더는 일단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고, 옴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BTC,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74% 정도를 지급 준비율 형태로 테더사가 이거는 직접 세무 조사를 한 거니까 이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또 오늘의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요. 거꾸로 가면서 오늘 용어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조금 난잡한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자, 볼게요. 테더 많이 쓰이죠.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암호화폐인데 1달러를 지향하는 코인입니다. 지급 준비율은 74% 정도. 세 가지의 네트워크에서 돌아가죠. 뭐 옴니 네트워크, 이더리움, 트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더리움 EA는 이더리움 기반 기술을 지원 및 사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지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500개 이상의 뭐 학교, 뭐 기업, 연구단체 등이 있지만 꼭 이들이 이더리움, 퍼블릭 이더리움을 사용한다는 건 아니다.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뭐 삼성, SKT, 뭐 법무부, 세움 등 LG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소스 코드이다. 보통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플랫폼 코인 위에서 돌아가는 트론,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야 뎁들이 돌아가니까.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10분에 1개씩 블록이 생성되도록 하는데, 이게 11분에 1개씩 생성이 되거나 9분에 1개씩 생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좀 너무 빨리 캔다 그러면 어렵게 만들고, 좀 느리게 캔다 조금 난이도를 올리고, 이런 것처럼 난이도가 자동으로 알고리즘적으로 돌아가서 블럭이 10분에 1개씩 나올 수 있도록 조절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있죠.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면 아까 봤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6.25개 비트코인 블럭 보상이 나오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 비트코인 전송할 때 수수료들이 그 블럭에 포함돼서 제공이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블럭 보상이 줄더라도 아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수료가 나온다면 채굴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수수료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2100년, 2140년 예상이니까 우리가 죽고는 한참 뒤다. 뭐 끝날 일은 없어요. 일단 제네시스 블록 나카모토 사토시가
메시지를 적어놨죠. 그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반감기 블록 보상이 50개부터 반으로 점점 줄어갔던 반감기, 블록 보상이 반으로 떨어지는 걸 반감기라고 하고 2020년도에 지나갔습니다. 펌프, 덤프, 펌핑, 덤핑, 올라간다, 내려간다, 강제로 시세 조정하는 걸 보통 의미를 하죠. 불마켓과 베어마켓, 곰, 황소, 황소는 올라감, 베어는 곰, 내려감, 상승장, 하락장. 락업, 토큰번, 소각. 락업은 특정 기간 동안 코인을 못쓰게 묶어두는 것. 이것도 소스로, 스마트 컨트롤로 묶어놓죠. 토큰번, 못쓰는 주소. 아까 0x000000 데드. 그 지갑으로 보내서 코인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막는 거. 프라이빗 키를 알 수 없는 컨트랙트 주소에 보내가지고 토큰을 못쓰게 만드는 것. 그것을 소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ICO 관련주에서 이어진 거, 퍼스널 캡,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미니멀 캡, 최소 투자 금액.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51에서 60화까지 총 10장 여러가지 단어들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준비한다고 예시를 많이 준비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풀어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네요. 항상 할 때마다 느끼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말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수준이면 참 좋겠네요. 예,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제안이나 뭐 등등 기타 의견들은 주시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실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